기가팩토리가 좀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 이유는 로봇 단가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인공지능의 분석의 효율성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는 전력만 넣어주면 얘는 주 52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24시간 계속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이제 노무 이슈도 없죠, 사실. 네. 그러니까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AI로 로봇으로 완전한 자율화로 많이 가고, 오히려 AI와 로봇이 주가 되고 사람들이 서브가 되는 그런 생태계가 되면 중국 못지않은 효율이 날 수도 있겠다. 게다가 관세를 왕창 해서 제조가 한 단계 레벨업 다는데 시간을 끌어준 역할을 한 거 아닌가, 트럼프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미국이 제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팔란티어라고 하는 이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지금 미국의 제조업을 어떻게 혁신해 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미국의 제조업이 겪고 있는 가장 큰 표면적인 통점은 바로 제조업의 인력 수급이에요. 이 스마일 커브가 이제 과거에 한 몇십 년 동안 이제 주류의 사상으로 돼 있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제조업을 좋지 않은 직장이라고 인지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거는 미국에 있는 저희 MZ세대 같은 사람들도 공장에 잘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이런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지금 뭐 미국에서 관세를 가지고 워낙 얘기를 많이 하니까 미국에다 공장 지어야 된다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공장에도 미국인들은 잘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 전체 GDP에서 제조업이 GDP에 기여하고 있는 비율이 2023년의 기준으로 10.3%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금융 및 서비스업 같은 다른 분야들은 52.2%에 달하는 GDP 기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도 공장 가가지고 힘들게 일하고 이제 위험하고 더러운 환경에서 일을 하느니 차라리 그냥 서비스업에서 적당한 임금 받으면서 일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력이 근본적으로 잘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게 미국의 가장 큰 통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거를 미국의 라이벌인 중국은 어떻게 해왔느냐? 인구가 기본적으로 많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 정부 자체가 직전에 20에서 30년 동안 제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왔고, 그리고 앞으로 2050년까지는 이러한 제조업 역량을 더욱더 강화시키겠다라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오는 정책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산업 클러스터들인데,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이제 지역들을 보통 광동성, 저장성, 장쑤성 이런 곳들의 남동부 지방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부유한 지역들의 이제 탑티어의 대학들이 대부분 다 공대입니다. 근데 이런 공대를 졸업하는 고품질의 엔지니어들이 매년 수십만 명씩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국가 자체가 이런 제조업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엔지니어들이 이제 제조업 분야로 유입이 돼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중국에서 졸업해서 나오는 고품질의 엔지니어들의 평균 연봉이 굉장히 낮습니다. 미국이 5만 불에 비하면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지니어의 양과 가성비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미국이 결코 따라갈 수가 없는 게 현재의 가장 큰 통점입니다. 하지만 이를 그러면은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느냐? 이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고요. 당장 엔지니어 고등학생을 지금 육성해가지고 이제 내년에 숙련고로 키우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는 점이 미국의 가장 큰 통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지금 해결하는 방안을 팔란티어가 들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를 해결을 할 때에는 항상 그 문제 안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복작복작하면서 해결하는 방식이 있고, 문제 자체를 외부에서 바라보면서 이걸 재정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번에 제조업 사태에서 빗대보면은 1번의 문제 안에서 해결하는 방식은 결국에는 단순히 엔지니어의 모수를 늘려서 중국보다 더 많은 엔지니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문제를 바깥에서 재정의하는 방식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지금 미국은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본인들이 훨씬 잘하는 영역을 응용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건 바로 AI와 소프트웨어의 파워입니다. 이게 사실은 좀 근본적인 변화인 것 같은데, 중국과 미국의 어떤 패권 전쟁이 제조업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여전히 중국은 기술 혁신을 그 사람 머릿수 기반으로 가는데, 미국은 그게 아니라 AI로 그 사람들의 숙련 부족한 부분이나 숫자 부족한 부분을 증강시키겠다, 이런 방향인 거죠.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팔란티어의 CEO가 이제 알렉스 카프라는 사람인데, 그런 점에서 이 문제를 재정해야 된다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어요. 이 사람의 가치관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기존에 있는 패러다임을 거부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면서 도전을 해야 된다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팔란티어는 이것을 지금 제조업에서 혁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라는 게 그 AI 전환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산업 분야예요. 진짜 단순한 제조업은 이미 로봇이나 이런 걸로
다 대체가 되었고, 미국도 지금 숙련공 평균 연령이 한 44세 정도 되고 있고, 국내에도 지금 특정 산업군에서는 막 50세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한 해 한 해 나이를 들어가심에 따라 가지고 이제 업무에 대한 집중도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인력 자체도 변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AI를 투입해서 이걸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 환경 자체가 AI에 최적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왜냐하면 AI도 결국에는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변수에 사람만큼 아직까지는 그렇게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생산 공정들은 대부분 기존 설계에서부터 AI 친화적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만들어져 있는 생산 라인에서 요 정도 부분을 어떻게 AI 또는 로봇을 넣어가지고 좀 효율을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조금 집중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기존의 생산 라인 자체가 이제 수십 년 동안 AI가 아니라 사람의 작업 패턴이나 이런 것들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최고의 AI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최적의 효율이 진짜 나오지 않는 그런 한계에 있었던 게 과거의 현장이었어요. 하지만 이거에 대한 이제 문제인식의 패러다임을 바꾼 게 팔란티어인데, AI보다 만약 사람이 변수라는 것에 더 적응하는 게 탁월을 한다면은 사람에게 AI가 맞출 게 아니라 AI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짜고 거기에 사람이 맞추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게 팔란티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팔란티어도 이제 자주 얘기하는 게 테슬라의 기가팩토리가 어떻게 운영되는 모습에 따라 가지고 본인들이 많이 이제 배웠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테슬라 기가팩토리, 여기서는 물건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쉽게 얘기하면은 기가팩토리 영상 보시면 완전 직렬로 되어 있거든요. 되게 사소한 부분이기도 한데 로봇은 이런 직렬식의 공정을 처리할 때 가장 효율적입니다. 왜냐면 사람이야 A부터 B까지 이 한 라인을 쭉 이렇게 따라서 이동하는 것보다 뭐 이런 면적에서 자유롭게 운동하는 게 더 편하지만은, 로봇은 퀘어 레어에서 이제 운동 방향을 X축이 아니라 Y축으로 한번 바꿔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 자체도 로봇을 설계하는데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테슬라는 이걸 완전히 직렬화로 구축을 해가지고 로봇이 생산을 쭉 해가는 과정에서 로봇으로 제어가 안 되는 부분만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컨트롤을 하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가 그 비싼 미국에서 제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조 원가를 상당히 낮출 수 있는 게 그러한 요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가팩토리가 좀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 이유는, 로봇 단가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인공지능의 분석의 효율성도, 컴퓨팅 효율성도 엄청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는 전력만 넣어주면 얘는 주 52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24시간 계속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제 노무 이슈도 없죠, 사실. 네. 그러니까 정말 미국이란 나라에서 이렇게 전 산업의 매니팩처링이 AI로, 로봇으로, 완전한 자율화로 많이 가고, 오히려 AI와 로봇이 주가 되고 사람들이 서브가 되는 그런 생태계가 되면 중국 못지않은 효율이 날 수도 있겠다. 게다가 관세를 왕창 해서 제조가 한 단계 레벨업다는데 시간을 끌어준 역할을 한 거 아닌가, 트럼프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중국과의 경쟁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빨리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이나 중국이 그 성장하는 속도를 낮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최근에 이제 뉴스나 이런 것들 보시면은 뭐 제조업, 특히 철강 분야가 제조업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고, 과거에는 근데 이게 어떤 국가에서든 이걸 받아주고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 같은 국가들이 다 관세를 때리고 이렇기 때문에 이 과잉 생산이 공급만 늘어나다 보면은 중국도 결국에는 성장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내부적인 앞에 혁신은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쉽게 얘기하면 테슬라의 기가팩토리를 만들었었던 그러한 이 전체 레이아웃과 포맷을 다른 산업군에도 복제해서 적용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게 팔란티어의 생각이고요. 여기서 이제 표현하는 게 그 Manufacturing OS Operation System. OS가 우리가 컴퓨터에서 보면 윈도우즈 이런 것들이 운영체제 OS잖아요. 운영체제 위에서 다양한 기능들이 자유롭게 뛰놀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게 지금 팔란티어가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요인들입니다. 저는 이 말 자체가 너무 무서운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컴퓨터야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없으면 윈도우가 없으면 안 돌아가니까. 그런데 제조업에서는 사람들이 중간 관리자가 다 그거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제조업 효율을 위해서 내가 AI OS를 팔란티어 내가 깔아줄게 라고 하면 처음에 쓸 때는 편리해서 쓰게 되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이 OS를 독점하는 회사한테 종속적인 관계로 될 수도 있지 않나. 무서운 얘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렇죠. 이게 컴퓨터 OS 시장에서 가장 압도적인 걸 보여주고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이고, 그렇죠. MS를 벗어나서 살 수 있다고 누구도 지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사면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세상에서 사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한 10년 정도 뒤에는 이제 팔란티어 없이는 그런 걸 살 수 없는 세상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은 제조업 강국이고 제조업 없으면 산업이 아예 없는 건데 그 중간에서 AI로 어떻게 보면 제조 노하우를 팔란티어가 다 털어간다면 이런 엄청 무서운 감정이 많이 들어요. 예. 저도 그래서 네. 요새 요 내용들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굉장히 위기 상황이다라는 걸 많이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이 OS에 맞춰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가면은 똑같은 아웃풋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심지어 그 운영하는 사람도 고순련 엔지니어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과연 한 20년 뒤에 미국의 국지 제조업 공장들을 한국에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우려가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는 투자하시는 것도 좋지만 공부를 해야 돼요. 예. 투자를 하셨으면 당연히 공부해야 되고 투자를 안 하셨더라도 공부를 해야 한국의 제조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팔란티어의 AI 제국주의 침공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는 오늘 시간에 이야기하기는 너무 무거운 주제인 것 같고요. 다음번에 또 우리가 좀 생각을 정리해서 박세웅 팀장님이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공유를 해주시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이야기 들고 나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비티 인사이트 구독, 좋아요.